김성환의 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코피디의 언박싱. 오늘도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우편 배달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죠? 뭔가 배달하니까요. 소소한 재미를 배달해 주시는 거니까. 별로 재밌게 시작이 안 됐네요. 노리셨던 것 같은데 우편 배달부 노력을 좀 인정해 주세요. 분들도 참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편지나 이런 거 기다리는 게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약간 정겨운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정겨운 느낌이 있네요. 마녀 배달부 키키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만.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뭐 키키 얘기도 제가 잠깐 했지만 뭐 각 나라마다 이제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나라마다 대표적인 것들. 뭐 그쵸. 예를 들자면 미국 하면 뭐 찰리 브라운, 뭐 스누피, 네. 뭐 마블 시네마틱스에 정말 많은 영웅들이 있죠. 뭐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뭐 DC 코믹스. 뭐 캐릭터 천국 일본은 뭐 너무 많지만 뭐 포켓몬도 있을 수 있고 뭐 헬로키티가 있을 수도 있고 프랑스에는 이제 뭐 땡땡의 모험이라고 네네네. TIN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땡땡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만화. 뭐 아스테릭스, 뭐 바바파파,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약간 그런 식의 하나의 캐릭터가 가져온 어떤 그 파급력, 문화적 파급력,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나라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런 자산들이 굉장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 맞아요. 라인 프렌즈라든지 뭐 다음 카카오의 라이언이나 어피치 같은 캐릭터들이 K컬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뭐 한 번 캐릭터 성공하면요, 그냥 조 단위 수익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캐릭터 어떤 그런 시그니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단순히 뭐 캐릭터를 하나 그려내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2D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까에 집중했었거든요. 웰메이드에. 근데 지금은 아예 캐릭터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걸 염두에 두고 애니메이션을 거꾸로 만들잖아요. 이게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왜냐면 다양하게 그 상품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치북에 이렇게 쓱쓱 그려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더 스토리를 만들고 이게 방법이 이렇게 스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결과를 정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수출하겠구나, 뭐 이렇게 해야겠구나, 영화도 만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예전의 캐릭터들은 그래도 그런 발자취를 계속해서 밟아왔기 때문에 디즈니 왕국이란 말도 사실 생겼죠. 그래서 최근에 그걸 제가 보면서 OTT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OTT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 플랫폼들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콘텐츠인데 네. 디즈니 채널 생기면서 뭐 다른 데서 다 자기들이 콘텐츠 빼서 디즈니 채널에 넣는다고. 그래서 그 OTT들의 생존 여부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를 보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지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그리고 뭐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 인형 뭐 피규어부터 시작해서 뭐 물통 뭐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요. 정말 배낭 뭐 와 정말 많이 만들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요새 뭐 이모티콘이나 게임 뭐 정말 하다못해 뭐 약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거부감 아이들이 약 먹을 때 거부감 없는 캐릭터를 좀 밴드에도 좋으니까. 그렇고요. 네, 밴드도 그렇고 진짜 많이 그래서 들어가요.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수많은 캐릭터 중에 오늘 제가 한 마리는 아니죠. 한 캐릭터를 데리고 왔는데 핀란드에서 온 캐릭터입니다. 네? 왜 하필은 핀란드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찾아오셨는데. 뭐 들어보시면 뻔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요? 제가 아이템 고를 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책장이나 CD장이나 이렇게 집을 바라봐요. 제가 집에 워낙 뭘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가 딱 오늘 꽂힌 게 그 만화책에 꽂혔는데 무민 골짜기의 트롤, 무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민 골짜기의 트롤요? 무민 아시죠? 아니 잘 몰라요. 아 무민 무민이 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하얗게 하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건데 모르시는 아니,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죠. 하마처럼 생긴 하얀 거요? 이게 오디오로 뭔가 비주얼을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무민 캐릭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모두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제가 하마를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렇게 동그랗게 배불뚝 약간 그 형체가 다리가 밑에 2개 달려 있고 그쵸 다리가 달려 있겠죠. 그리고 예. 보시면 제가 아시겠죠. 지금 찾아서 봤어요. 하얗게 어떤 거 생긴 이렇게 선이 굉장히 깨끗하게 그려진 진짜 약간 하마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귀는 하마로 약간 토끼귀 같은 느낌. 오인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롤이라는 그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한 요정들에서 유래된 것이고 네. 핀란드에서 탄생한 캐릭터고 저는 이 캐릭터에 기본적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엽고 이렇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전에 뭐 이런 무민 캐릭터 부민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의자가 전부 무민 인형으로 돼 있고 뭐 이런 데 가서 음료나 과자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를 이제 그런 캐릭터 상품으로 시작을 했죠. 네. 무민 귀엽구나, 이쁘구나 이런 걸로 막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이 콘텐츠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제가 조카한테 책을 한번 사주고 무민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이 콘텐츠가 이게 그냥 가벼운 동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벼운 동화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 어떤 세계관이 들어간다거나 철학이 세계관이 있다거나 들어가죠. 그런 예. 거잖아요. 그게 뭐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에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디오북으로 작년에 전래 동화 오디오북을 만들었었는데 전래 동화들에도 아마 분명히 우리들이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세계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전설이나 전래 동화에서 느끼는 세계관은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외국 것들을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얘기들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네. 뭐 유대인 탈무드도 그렇고. 음. 근데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읽어보시고 만화를 보시면 상당히 심오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눈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 뭐 쉽게는 그런 거죠. 행복이란 무엇일까? 한 봉지에 땅콩을 의자 위에 앉아서 먹는 것. 이게 그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의 그런 선문답식의 그런 문답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서 야구팀을 이루어서 야구를 하는 거 가운데서 그 담요를 끌고 다니는 친구 라이너스가 나오고 스누피와 개와 사람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얘기들도 다 있는데 이 무민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어린이가 읽었을 때 기본적인 그 가치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 20대가 돼서 읽고 30대가 돼서 읽고 50대가 돼서 읽으면 그때 또 그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그 콘텐츠의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동화라고 해서 그냥 어린이 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읽어봤을 때 다시 새로운 맛이 나는 콘텐츠들. 무민도 그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1989님께서 무민 이야기 어릴 때 최고로 읽었어요. 귀여워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그 무민이 어떤 캐릭터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캐릭터 띄워놨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이게 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카. 그것도 사실은 보면 막 그냥 차 타고 질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 그거 보고 약간 뭉클한 느낌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도로 다니던 길들이 있었는데 그걸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확 한 번에 질러가니까 쇠락한 마을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빨리 가는 것만 좋은 곳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동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디즈니 픽사에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이스토리가 사실은 그런 거에 시초격이었는데 토이스토리가 이제 장난감에게 감정을 가지게 한다. 라면은 벅스라이프는 곤충에게 감정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뭐 카 같은 경우에는 차에게 감정을 가지게 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인사이드 아웃에는 감정이 감정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이게 결코 본인들이 가지는 그리고 콘텐츠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식의 본인 그 감독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세계관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오랜 생명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 같고요. 무민 같은 경우도 뭐 영화도 있고 동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코믹 스트립이라고 이제 출판되어 있는 만화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코믹 스트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954년에 연재를 처음 그러니까 무민이 처음 탄생한 건 1930년대고요. 네. 그리고 4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작품으로 대중에게 선보였는데 진짜 오래됐네요. 예, 네. 오래됐죠. 핀란드 작가 토베 얀손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래서 코믹 스트립의 경우에는 1954년부터 64년까지 64개의 에피소드, 64개의 만화로 와.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네. 64년에 끝난 만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봤는데도 정말 어제 봤는데도 좋아요.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새콤달콤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뭐 저도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 어린 시절에 돌아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네. 그때 느꼈던 그런 약간 좀 그런 그 설레임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냥 새콤달콤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무민 골짜기에 사는 무민 가족과 그 친구들이 이루어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무민 가족은 이제 무민이 있고 무민 파파, 무민 마마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고. 그래서 이 두 무민 파파와 무민 마마는 이제 토베 얀손이 자신의 부모님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민의 여자친구인 스노크 메이든이 있고 또 뽐내기 좋아하지만 착한 필리용크 아주머니가 있고 무빈과 의분 남매인 악동 리틀 미이가 있고 또 하모니카를 부는 방랑하는 음유시인 스너프킨 등등이 얘기를 꾸며나가는데요.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얘기는 토베 얀손 탄생 100주년 그리고 무민 캐릭터 탄생 70주년을 기념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무민 리비에라 해변에 가다입니다. 뭐 해변에 놀러 가는 거예요? 해변에 놀러 가는 얘기죠, 사실은. 왜냐하면 무민 리비에라라는 걸 저도 찾아봤더니 이제 리비에라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 프랑스 남쪽의 해변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도 뭐 여러 곳에 그런 리비에라라는 이름이 붙은 해변가들이 있대요, 휴양지들이. 네. 그래서 이제 리비에라의 무민 가족이 사실 무민 가족은 핀란드에 살기 때문에 아, 그 춥잖아요. 그 햇볕이 그립겠어요. 햇볕이 그립죠. 네. 그래서 그럼 따뜻한 곳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가족이 배를 타고 남쪽 휴양지로 떠나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들어간 호텔이 아주 최고급 뭐 5성, 6성, 7성의 그런 호텔이에요. 예. 들어갔는데 무민 가족은 사실 돈이나 뭐 뭔가 고가의 어떤 그런 거 사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샴페인, 고급 식사, 옷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거기에 있는 무슨 약간 헐리우드 배우 같은 사람들, 셀럽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본주의 핵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본인들이 돈이 없으면 계속 무시당한다는 걸 알고 이제 스노크 메이든이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려서 돈을 많이 모아요. 이렇게 돈을 막 몇 주머니씩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중성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실 돈 없을 때 뭐 그렇게 좋은 호텔 가보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가면 왠지 밥 한 끼 먹더라도 아유, 야, 싼 거 먹어. 그렇게 하면서 전부 돈 쓰는 게 걱정이 돼서 컵라면 사와서 몰래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어깨가 확 펴지면서 시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 남들이 그렇게 보고 네, 또 남들이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소개드릴 얘기하고도 이게 약간 연관성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 무민 가족들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샴페인을 마시고 이렇게 고급 호텔에 잔다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골짜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유롭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럼 돈을 벌어야겠네? 그리고 카지노에 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돈을 막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뭐 필요한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되겠어요? 돈 이 정도면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걸 전부 경험을 해요. 뭐 제가 이렇게. 꿈꾸던 건데. 네, 저희는 돈이 좋은 걸 아니까. 그게 불행한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돈의 힘을 불행할 알고.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그렇죠. 결국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경험을 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돈을 벌어서 저렇게 되고 말겠어로 흐르면 안 되죠. 그래서 무민가족은 이런 그 자본주의 세상이 얼마나 얕은가, 그리고 허영심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껍질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고요. 중간에 이렇게 계속 먹고 즐기다가 재미없어. 이거 재미없어. 이거 재미없네.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러고선 그 산골로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고 해요. 그러고선 호텔비를 계산하러 갔더니 호텔비가 무슨 이렇게 양탄자로 이렇게 2장 이렇게 쫙 펼쳐지는 레드카펫처럼 호텔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영수증이.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네, 너무 많이 뭐 룸서비스도 시켜 먹고 뭐 샴페인도 먹고 뭐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남은 돈을 다 던져줬더니 그 돈이 심지어 남는 거예요. 한 2주머니 남았어요, 돈이. 예. 근데 그냥 괜찮다. 너 가져라. 그러고선 배를 타고 거를? 자기네 눈이 굉장히 커지셨는데요, 지금. 자기네 마을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들이 전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언제나.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내가 어떤 의미 때문에 이걸 쫓는 것일까에 대해서 무민가족의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통렬하게 비판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살짝 발끝으로 밀어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별로 필요 없는데, 괜찮은데, 나 행복한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자꾸 들려주는 얘기인데. 그게 약간 좀 정반대 같은 느낌인데요. 요즘 오지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여기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아파트 값이 우리 집에 얼마나 올랐지? 1억 올랐나? 이런 거 생각하고 더 맞아요. 좋은 집으로 가려고 막 하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오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왠지 이렇게 위로받는 듯한 느낌?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거하고도 통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 민블의 다이아몬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민블이라는 사람이 큰 반지, 보석 반지 5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 그래서 그걸 끼고 다니는데 동네에 이렇게 자랑을 해요. 이 반지 좋지?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너는 그 반지를 가질 만큼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좋은 집에 살지도 않고 좋은 차를 타지도 않는데 그 반지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불이 계속해서 이 반지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옷을 바꿔야 되고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되고 집도 바꿔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바꿔야 되고 그래야 이 반지가 진짜인 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내 겉에 걸 다 바꿔야 사람이 그 반지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행동들이 지쳐서 마지막에 민불이 그 반지를 내던지면서 나 그냥 나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그 반지는 진짜 다이아몬드도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결국. 철학적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오지 말씀도 드렸지만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 좀 그 정도 살 정도는 아닌데 근데 굉장히 좋은 차를 많이 타요. 그 좋은 차 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를 유치원 보냈는데 조그만한 차 타고 들어갈 때와 좋은 차 타고 들어갈 때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유명하죠. 사실은 실제로 경찰 타고 그 도로에 가면 안 비켜준다잖아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비싼 차 끼어들 때 제가 오히려 조심하죠. 그렇죠, 조심하게 되고. 항이 하나 부딪히면 내 차값보다 더 비싼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오죽하면 승차감이 아니고 하차감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하차할 때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 호텔 딱 들어갈 때 아주 좋은 차 몰고 딱 가면 막 와가지고 인사 딱 하면서 받아주고 경차 몰고 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희가 그래서 이 코너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짜 뭘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고 왜 살고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가 뭐고 나의 개성은 뭐고 나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기본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죠. 뭐 돈, 명예, 학벌 뭐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건데 맞아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뭐 편안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돈이 또 갖고 싶다 하잖아요. 뭐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그 끊임없이 더 갖고 싶어. 끊임없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하면 그만 일하고 나 같으면 놀 텐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행복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뭐 얘기하자면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무민을 읽으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것들은 이 무민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트롤들의 그 눈 자체가 인간의 눈이 아닌 본인들의 가치를 가지고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갖는 가치라는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가치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사실은 나의 어떤 꿈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행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토베 한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의 열정이 별것 아닐 수는 있는데 적어도 내 거다. 아, 나의 열정은 내 네, 거다. 적어도. 나의 열정은 내 거다. 나의 열정이 별거 아닐 수 있다. 충분히.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우민 시리즈 전권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되묻는. 그 뭔가 질문을 던지는 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숙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살기도 급해 죽겠는데 나 그냥 내 집한테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 구조적으로 뭐 복지 얘기도 하지만 예. 그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좀 충족시켜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복잡해지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거기까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되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누구나 다 상황은 다르잖아요. 네. 다 어렵고 힘들고 삶이란 건 언제나 그리고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이 세상에 많이 계시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 청취자 7819님, 호피디님 매주 흥미로운 주제를 풀어주셔서 기대하며 듣게 됩니다. 코벤트 가든의 무민샵에서 즐겁게 사진 찍던 추억에 젖어봅니다. 이런 또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번 좀 가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